날마다 새로운 여자 서금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스토리를 하라고 해서 저는 인물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남기신 몇 마디 중에서 부자는 작은 것을 안 쓰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아끼고 모으면 큰 부자는 되지 않을지라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봤냐, 요 말이 너무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서 공돈이라는 거는 생겨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것이라도 많이 아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쩔을 아껴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키울 때, 요즘 아이들은 명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기 때는 명품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팔남매로 자라서 언니들에게 아이들의 옷을 다 얻어다 입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또래의 아이들이 있어서 요즘은 옷이 떨어져서 버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옷들이 그냥 버려지기보다는 부탁을 해요.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은 옷이라면 무조건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까지 남의 옷으로 애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돈은 다 전략을 했다고 보시면 알겠죠. 무슨 뜻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해도 저 아이들은 저렇게 컸구나. 중학교를 가니까 엄마 나도 명품 하나만 사주세요, 이런 말을 해서, 그래 너가 입고 싶은 거 그동안에 너희들 몫으로 저금해 놓은 것 중에서 일부를 줄 수 있다 했더니 아이들도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온 거를 아이들도 알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복을 맞춰줬습니다. 명품을 사준 게 아니고. 그랬더니 그 교복을 잘 입고 저금하는 습관을 해서 저희 아이들은 전부 지금도 가계부를 씁니다. 그래서 그날에 한 달에 용돈을 주면 가계부를 써서 그 내용이 합당하면 다음 달 용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성품이 또 다르더라고요. 막내 아이는 한 달 용돈을 하루 만에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서 쩔쩔쩔 굶어요. 둘째 아이는 30일을 근골에서 나누기를 해서 이틀치를 한꺼번에 쓰면 그 다음을 안 쓰더라고요. 큰아이는 무조건 저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가 보자 했더니 큰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집에서 해주는 간식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돈을 아껴서 자기의 목표를, 욕심을 채우고, 둘째 아이는 아주 계산적으로 정리를 해서 쓸 때 쓰고 전략을 해놨다가 필요한 거를 메모를 하더라고. 막내는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늘 허덕여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계획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저는 그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커나갈 때는 이제 저금하는 습관을 가르쳐서, 큰아이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대학 안 갈 거예요. 공부를 못 하는데 대학 가면 돈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보통의 부모들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엄마는 세 사람 다 가르칠 자신 없으니까 그럼 너는 가지 마. 둘째 아이는 오락을 너무 좋아해서 오락을 학교에서 컴퓨터를 다 잠가놨는데도 오락을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불려가요. 제발 지 혼자 풀어갖고 지만 하면 되는데 자기 반 애들을 다 같이 풀어갖고 다 같이 오락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절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오락이 없는 세상에 가면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락을 못하면 바보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락이 없는 세상에 가면
안 할 거니? 그래서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락이 없는 세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사이판으로 그냥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수학은 상위 1등급이었어요. 사이판에 가서 2년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기본 생활비만 줬어요. 그랬는데도 거기에서 버티고 정말 오락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판에서 4년을 공부를 하고 지금은 보스턴에 입성을 해서 지금 보험 계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면 이제 학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아끼는 거, 아까 말한 큰 부자는 될 수 없지만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듯이 전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저는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해봤냐? 이거 저는 많이 망설였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근데 계속 머릿속에만 남겨두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데 과감하게 보내야 될 때는 보내고 끊어야 될 때는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도 너희들의 삶을 후회를 하니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척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큰아이는 대학을 가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기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일찍 취업을 해서 매달 저에게 용돈을 30만 원씩 줍니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먼저 돈을 번 사람은 무조건 엄마한테 용돈을 30만 원씩 주어야 된다는 거를 가르쳤더니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3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있고요. 큰아이는 자기가 벌어서 지금 아파트 하나를 구매를 해서 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자가 지금은 돼 있어요. 둘째 아이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요즘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한국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야 돼서 군에 갔다 오면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줘서 너무 스스로가 감사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미적미적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먼저 도전을 하십시오. 도전을 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